어둑한 새벽 5시, 경남의 한 중소도시 어느 아파트 단지. 작은 체구의 62세 여성 박영애 씨가 조심스레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납니다. 창밖은 아직 밤과 다름없는 검은색 하늘. 머리맡 휴대전화에 손을 뻗어 알람을 끕니다. 부스스한 머리를 매만지며 살짝 허리를 돌려보는데 엊그제부터 시작된 통증이 오늘은 더 심해진 듯합니다. 오늘도 파스를 붙이고 나가야 하나. 그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이불을 개킵니다. 현관에 놓인 운동화를 꺼내기 전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어깨와 허리를 푸는 동작을 합니다. 마치 매일 반복되는 의식처럼 몸을 달래는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기저귀 교체 도중 70kg 남짓한 어르신을 잠깐 번쩍 안아 올렸다가 허리에 무리가 왔습니다. 아직도 뻐근함이 가시지 않았지만 오늘도 어김없이 어르신들이 그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계는 5시 10분을 향해 가고 그녀는 부엌으로 향해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십니다. 흔히 60대면 은퇴를 하고 한가한 삶을 즐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박영애 씨에겐 60대는 오히려 새로운 노동과 책임이 시작된 시기입니다. 나이 들어 이제 쉬어야 한다는 말 대신 아직 내가 누군가를 돌볼 수 있다면 그게 감사한 일이지라고 여기는 그녀. 오늘 하루도 몸이 힘들어도 마음을 다잡으며 출근 준비를 합니다. 이 시간 세상은 대부분 잠들어 있지만 요양보호사의 하루는 이미 시작됩니다. 어르신들의 식사부터 세면, 배설 보조, 그리고 정서적 돌봄까지 모든 게 빠듯한 스케줄 속에 이루어지죠. 밖에서는 잘 모르지만 노인 돌봄의 최전선은 이렇게 이른 새벽부터 분주하게 돌아갑니다. 눈 비비며 허리를 펴고 손목 보호대를 챙겨 끼는 박영애 씨의 모습이 화면에 잡힙니다. 지친 표정이지만 이내 환하게 미소 짓습니다. 오늘도 어르신들 뵈러 가야죠. 걱정보다는 감사가 더 커요. 일상의 시작. 아직 여명도 뜨지 않은 시각, 박영애 씨는 버스 정류장에서 첫 차를 기다립니다. 경남에 위치한 이곳은 인구 15만 명 남짓의 중소도시. 젊은이들의 유출이 심해 노인 인구 비율이 해마다 가파르게 오르는 곳입니다. 그녀는 이 도시에 30년 넘게 살아왔고 한때 동네에서 조그만 분식집을 운영했습니다. 남편이 직장에 다닐 때는 그럭저럭 생활이 되었지만 남편의 조기 퇴직 후 병원비와 생활비가 빠듯해지면서 분식집도 사정이 나빠져 적게 되었지요. 그렇게 한동안 생활고를 겪던 중 주변에서 요즘 요양보호사가 많이 부족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처음엔 막연히 나 같은 60대가 무슨 돌봄을 하겠어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자격증 과정을 알아보니 비슷한 연령대의 수강생들이 많았습니다. 이것도 내 인생의 제도전이 될 수 있겠다는 희망이 싹 텄고 결국 60세에 요양보호사 교육에 등록했습니다. 몇 달간의 이론 실습을 거쳐 국가시험도 치렀습니다. 합격증이 나왔을 때 그녀는 못할 줄 알았는데 해냈다 며 기뻐했습니다. 남들은 이 나이에 가만히 쉬라 하지만 그녀는 쉼 대신 새로운 일을 택한 셈입니다. 남편은 아내가 힘들까봐 만류했지만 정작 박영애 씨는 가만히 있는다고 몸이 편한 것도 아니고 누군가는 돌봐야 할 분들이 많다는데 내 손이 보탬이 되면 보람 아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요양시설에 취업해 일을 시작한 지 이제 2년. 처음엔 몸이 따라주지 않아 잠들기 전마다 눈물을 훔쳤지만 이젠 어느 정도 익숙해져서 웃으며 하루하루 해낼 만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하루 일과는 보통 사람의 상식으로는 꽤 힘들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일단 기상시간이 무척 이르지요. 집에서 시설까지 버스로 약 40분, 걸어서 10분, 총 50분 이상의 출근길을 감수해야 합니다. 아침 7시 이전에 출근해야 하므로 5시에 일어나 준비하는 것이 루틴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일찍 은퇴한 뒤 집에서 지내는데 아내가 고단해 보여도 특별히 도와줄 수 없는 형편입니다. 둘 다 건강이 썩 좋은 편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비를 마련해야 하는 현실이 이 길을 계속 걷게 만듭니다.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은 고령화가 심화될수록 수요가 커지는 추세입니다. 특히나 이 작은 도시에서는 병원 수가 많지 않고 고령 인구 비율이 높아 시설 요양보호사들이 매우 귀한 인력입니다. 이런 지역 특성 덕분에 박영애 씨처럼 자격증을 취득한 후 곧바로 취업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근무하는 요양원은 정원 45명 정도의 중규모 시설로 대부분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입소해 있습니다. 치매 뇌졸중 파킨슨병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이 많아 거의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곳입니다. 현재 요양보호사는 총 9명이 근무 중인데 이 중 7명이 60대, 나머지 2명이 50대 후반이라고 합니다. 모두가 비슷한 세대이다 보니 동료 간의 대화가 잘 통하긴 하지만 동시에 체력이 떨어지는 문제를 공통으로 안고 있습니다. 박영애 씨가 맡고 있는 주 근무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주 5일 근무를 기본으로 하되 격주로 주말 근무가 있어서 한 달에 6일 정도는 주말에도 일합니다.
나머지 주말은 돌아가면서 쉬는 시기죠. 한편 잔류 근무나 야간 교대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그럴 땐 오후 9시까지 연장하거나 심야 근무조에 투입되기도 합니다. 야간 근무는 더욱 힘들지만 대신 야간 수당이 조금 붙어 월급이 늘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야말로 조금이라서 몸과 맞바꿀 만큼의 수당은 아니라고 그녀는 말합니다. 이렇게 매일 새벽 출근하는 삶이 쉽지는 않습니다. 주변에서 아휴, 그냥 편하게 지내시지. 왜 고생을 사서 하냐고 묻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녀는 대답 대신 한번 웃어넘기는 편입니다. 직접 해보면 알겠지만 이 일이 단순히 고생만 있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물론 육체적 정신적으로 무척 힘들고 처우가 좋지 않아 불만도 쌓이지만 그 안에서 느끼는 보람이 꽤 크다는 것을 이미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작은 손길이 한 사람의 노후를 조금이나마 편하게 만들어준다면 그것만큼 값진 일이 어디 있냐고 그녀는 생각합니다. 과연 이 일이 얼마나 힘들고 또 그 안에 어떤 기쁨과 눈물이 있는지 지금부터 박영애 씨의 하루를 따라가며 알아보도록 합시다. 영상은 이제 그녀의 발걸음을 좇아 요양원으로 들어갑니다. 새벽 버스를 타고 졸린 눈을 비비며 도착한 그곳. 곧 시작될 치열한 아침 돌봄이 시청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버스에서 내린 그녀는 어깨를 한번 돌리고 뻐근한 허리를 쭉 펴봅니다. 이미 하늘은 아침의 빛을 띠지만 몸은 아직 이른 새벽잠에서 덜 깨어난 듯합니다. 그러나 그녀의 두 다리는 또다시 어르신들을 향해 경쾌하게 움직입니다. 비록 작은 체구지만 어깨에 맨 가방 속에는 어르신들의 편안한 하루를 위한 물품들이 가득합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공기 중에 은은한 소독약 냄새가 납니다. 영희 선생님 오셨어요? 라는 인사말이 오가고 홀 한켠에서는 교대 근무를 마친 동료가 오늘 밤새 김할아버지 상태 조금 안 좋았어요 라고 간단히 브리핑합니다. 그녀는 메모지를 꺼내들고 빠르게 적어둡니다. 김할아버지 밤새 열 간호사 확인. 어씨 기저귀 2번 교체. 가방에 넣어둔 간단한 간식은 아마 오늘도 못 먹고 바쁘게 뛰어다니다 저녁에나 먹을지 모릅니다. 그래도 그녀는 입꼬리를 올리며 동료에게 알겠어요. 고생 많았어요 라고 답합니다. 새벽 공기가 아직 몸에 맴도는 듯하지만 벌써 어르신들을 돌볼 마음의 준비는 끝났습니다. 요양보호사의 아침 근무와 업무 환경. 현장에 도착한 박영애 씨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담당 어르신들의 상태 체크입니다. 밤 근무조가 남긴 기록일지를 확인하고 어르신들 한 분 한 분의 방을 돌아봅니다. 누구는 열이 좀 있었고 누구는 밤새 안정을 잘 취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파악해야 합니다. 또 오늘 특별히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야 하는 어르신이 있는지 가족면회가 예정된 분은 없는지도 체크합니다. 어르신 개개인의 스케줄을 빠짐없이 챙겨야 해서 머릿속이 복잡하지만 그래도 하나하나 메모해두면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아침 근무의 핵심은 아무래도 어르신들의 기상 및 위생 돌봄입니다. 누군가는 침상에서 쉽게 일어나지만 다수의 어르신들은 스스로 움직이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83세의 김할머니는 파킨슨병으로 팔다리가 많이 경직되어 있어서 매번 기상 때마다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박영애 씨는 김할머니, 이제 천천히 일어나 볼까요? 하고 부드럽게 깨웁니다. 할머니가 서서히 의식을 찾으며 몸을 움직이려 할 때 그녀가 재빨리 손을 내밀어자 제 손 잡으세요라고 말합니다. 할머니가 무게중심을 잡기 어렵게 비틀거리면 그녀가 몸으로 지탱해드려 베개와 휠체어 사이로 슬쩍 옮겨 앉힙니다. 이때 허리와 무릎에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잘못하면 근육을 다치기 쉽습니다. 그래서 박영애 씨는 항상 허리를 살짝 굽히고 무릎을 최대한 구부린 자세로 힘을 분산시킵니다. 그럼에도 통증이 느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기상시 누워있는 분들을 일으켜 앉히고 휠체어로 옮기는 작업이 오전에만 몇 번씩 반복됩니다. 또 치매가 심한 분들에게는 말을 여러 번 걸어 천천히 깨워드려야 해서 시간이 훨씬 더 걸립니다. 한 분을 돌보는 데에만 10분에서 20분이 걸리니 동시에 여러 어르신을 맡아야 하는 요양보호사 입장에선 무척 분주합니다. 게다가 때로는 침대 옆에서 일으켜드리다가 어르신이 갑자기 힘을 빼거나 반대로 움직여서 균형을 잃으면 사고가 날 뻔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들은 항상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합니다. 혹시 넘어지실까? 혹시 강하게 힘을 주거나 욕창이 생길까? 등등 수많은 걱정이 머릿속을 스쳐갑니다. 기상 후에는 세면을 돕거나 기저귀를 갈아드리는 일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화장실에 스스로 가기 어렵거나 간이 변기를 사용해도 본인이 제대로 처리하기 힘들기 때문에 요양보호사가 옆에서 도와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배변 기능이 원활하지 않아서 관장을 해야 하기도 하고 심한 변비로 고생하면 한참 동안 변기 옆에서 기다리며 등을 두드려줘야 합니다. 때로는 상처나 욕창을 확인해줘야 하는데 주기적으로 드레싱도 필요한 분이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스스로가 간호 지시까지 갖추진 않았지만 간호조무사나 간호사 지시에 따라 보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아침 한 타임이 끝날 때쯤이면 보통 오전 9시를 훌쩍 넘기지만 이미 땀으로 옷이 젖어 있을 정도로 일의 강도가 높습니다. 많은 요양보호사들이 숨 돌릴 새도 없이 바로 아침 식사 보조로 이어집니다. 박영애 씨가 일하는 요양원은 40명 넘는 입소자가 함께 지내는데 그중 절반은 혼자 식사하기 힘든 상태입니다. 어떤 분은 손떨림이 심해 숟가락질이 어렵고 어떤 분은 전혀 스스로 먹지 못해 일일이 숟가락으로 떠먹여드려야 합니다. 또 삼키는 기능이 약해진 분들은 죽이나 미음으로 식단이 제한되어 어떤 분은 묽은 죽, 또 다른 분은 조금 진한 죽식으로 메뉴가 다 달라지기도 합니다. 식당으로 모셔가는 과정도 결코 간단치 않습니다. 휠체어 이동 중에 문턱에서 걸려 넘어질 위험이 있고 식당이 협소하면 휠체어끼리 뒤엉키기도 합니다. 실제로 어떤 날에는 3분 정도 되는 거리를 15분 이상 걸려야 도착할 때도 있다고 합니다. 아침 식사를 보조하는 동안에도 어르신들이 음식물을 흘리거나 뜨거운 국물을 쏟아 화상을 입지 않도록 세심히 신경 써야 합니다. 박영애 씨는 한 손엔 수저, 한 손엔 수건을 들고 자, 한 입 더 드셔보실래요? 라고 계속 말을 걸며 어르신의 반응을 살핍니다. 식사를 거부하는 분에게는 이 반찬은 어떠세요? 맛있을 거예요 하고 부드럽게 권유합니다. 치매로 방금 먹은 걸 잊어버리는 분도 계셔 아까 충분히 먹었다고 주장하면 곤란해집니다. 그래도 가능하면 조금이라도 영양을 섭취하셔야 하니까 여러 방법을 시도하며 먹이려 했습니다. 요양보호사들은 이렇게 심신을 고도로 소모하면서 아침 식사를 마무리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자기 식사는 나중으로 미뤄놓기 일쑤입니다. 남는 음식이 있으면 그때 주워 먹거나 인원이 많은 날은 식사를 거를 때도 생깁니다. 박영애 씨는 한 번 아침 식사 거르고 오후 2시가 돼서야 밥을 먹은 적도 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바쁠 땐 시간이 없고 조금 한가해졌을 땐 이미 식당에서 밥이 식어버리거나 다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시설에서 도시락을 싸주지 않기 때문에 직접 챙겨오지 않으면 굶는 경우도 생긴다죠. 그러나 그녀는 어르신들이 드시는 모습을 보면 그걸로 배부르다고 껄껄 웃으며 말합니다. 옆에서 보면 조금 안쓰럽지만 이것이 요양보호사의 현실적 일상입니다. 아침 식사가 끝난 뒤엔 다시 개별방으로 돌아가 양치와 기저귀 교체, 침구 정돈 등을 재차 확인합니다. 식사 도중 흘린 음식물이나 체위 변경을 하지 않아 기저귀가 새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기저귀를 단 한 번 잘못 갈아도 침대 시트 전체가 젖어 세탁물을 왕창 늘리게 됩니다. 이런 사소한 실수가 쌓여 어르신의 건강 상태가 악화되거나 욕창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들은 항상 세심하고 꼼꼼해야 합니다. 고령의 어르신들은 소소한 환경 변화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곤 하니 마음까지 챙겨야죠. 이렇듯 오전 한나절이면 온몸이 땀범벅이 됩니다. 다른 사람 눈에는 단순한 보조노동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론 전신을 쓰는 육체노동이자 어르신 한 분 한 분을 케어하는 세밀한 일입니다. 마치 일대 다수의 아이를 돌보는 어린이집 교사의 노동과 비슷한 면도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여기서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대부분이어서 부축과 관절 운동, 물리적 힘이 더욱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나이 많은 요양보호사들이 7080대 어르신을 돌보는 노인 구조가 실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체력적으로 얼마나 힘겨울지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상상이 갑니다. 그럼에도 복도에서 스치듯 지나가는 요양보호사들을 보면 서로의 눈을 보며 힘내요, 우리라고 미소를 주고받습니다. 다들 같은 처지라서 말이 길지 않아도 통합니다. 빠듯한 업무 중에 간간히 들리는 수고 많으십니다 한마디가 큰 위로가 됩니다. 근무표상으론 12시간의 여유시간이 잡혀 있더라도 실제로 그 시간이 온전히 쉬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여기저기서 선생님, 지금 김할머니가 급히 찾으십니다. 박할아버지가 넘어지셨대요. 같은 호출이 들어오면 곧바로 뛰어나가야 합니다. 결국은 규정된 휴게 시간조차 최소화되곤 하죠. 박영애 씨는 사실 내가 제때 편히 점심을 먹은 날이 손에 꼽아요라며 웃습니다. 오늘 아침도 정신없이 지나갑니다. 김할머니와 박할아버지, 그리고 또 두세 분을 중점적으로 돌보던 그녀는 휴대전화 시계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어느새 10시 반을 넘었는데 아침 간식도 건너뛴 상태입니다. 어제 집에서 싸온 빵이라도 먹을 시간이 있으면 좋을 텐데 조심스레 생각해보지만 이내 고개를 쳤습니다. 곧 점심시간 대비 준비할 일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양원 간호조무사에게 필요한 물품의료 소모품, 위생용품 등을 전달해야 하고 어르신들 중 보행 재활 운동이 필요한 분을 잠시라도 산책시켜야 하니까요. 아직 달랑 몇 시간 지났을 뿐인데 박영애 씨는 이미 피로가 겹쳐 어깨 근육이 뻣뻣합니다. 그러나 딱히 쉴 틈이 없습니다. 이렇듯 요양보호사들의 아침 근무는 고도의 에너지를 소모하는 핵심 시간대입니다.
어르신들도 이 시간대에 몸을 일으키고 식사를 하면서 컨디션이 좌우되기 때문에 조금만 소홀해도 문제가 생길 우려가 큽니다. 박영애 씨는 항상 몸이 힘들 때면 마음속으로 그래도 이분들이 더 힘드실 텐데라며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그것이 그녀를 지탱하는 작은 자기 최면이기도 합니다. 4. 월 수입 및 처우 현실. 오전 일을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시계가 11시 30분을 가리키자 잠시 틈을 내어 박영애 씨는 동료 요양보호사와 함께 복도 끝 휴게실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휴게실이라지만 실제론 자그마한 테이블 하나와 의자 두어 개가 놓인 협소한 공간에 불과합니다. 그마저도 곧 누군가 사용해야 한다면 내줘야 하니 편안히 쉴 환경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잠깐이라도 앉아 허리를 펴고 물 한 모금 마실 수 있다는 게 어딘가 싶습니다. 박영애 씨가 동료에게 조용히 속내를 털어놓습니다. 어제 월급 명세표 받았는데 여전히 190만 원대 초반이더라고요. 세금 떼고 나면 실수령액은 180만 원이 조금 안 되네요. 동료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나도 비슷해요. 우리 시설이 특별히 박한 건 아니래요. 어딜 가도 요양보호사는 이 정도 선이 많던데 두 사람 사이에는 쓴웃음이 번집니다. 요양보호사의 평균 월급은 시설 규모나 지역, 근무 형태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최저임금선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공립시설인 경우 약간 나을 수도 있지만 민간시설은 대부분 19만 210만 원 정도가 평균이라 합니다. 이 금액은 2024년 최저임금 환산월급과 비슷하거나 조금 웃도는 수준입니다. 장시간 근무, 주말 근무, 야간 근무 등으로 수당이 조금 붙으면 220만 원까지 올라갈 수도 있지만 이는 극히 예외적이라고 합니다. 이같이 낮은 임금은 육체적 정신적 부담이 큰 업무와 비교하면 매우 박한 대우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런데 박영애 씨는 이것도 어르신들 상태가 나쁘면 야간 연장 근무를 많이 해서 버는 금액이라고 덧붙입니다. 만약 상대적으로 상태가 양호한 분들이 많아서 내일이 줄어든다면 야간 근무나 추가 수당이 없어져 월급도 줄어들어요. 그녀는 웃으며 말하지만 그 웃음 뒤엔 씁쓸함이 배어 있습니다. 사실 몸이 편해지면 수입도 줄고 몸이 힘들면 수입이 그나마 조금 늘어난다는 모순적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임금 구조로 인해 박영애 씨는 큰돈을 모으거나 노후 자금을 축적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생활비와 남편의 병원비 일부를 충당하고 남는 돈이 있으면 아들, 딸에게 조금씩 용돈을 주는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주변에서는 그래도 그런 나이에 일자리 있는 게 다행 아니냐고 말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직업 안정성 자체는 높은 편입니다. 노인 인구가 계속 증가하기에 요양보호사 수요 또한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적어도 일자리 걱정은 안 한다는 동료들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안정적이라는 말이 적은 임금이라도 꾸준히 받을 수 있다는 뜻이라면 그게 정말 좋은 의미일까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게다가 경력 상승에 따른 임금 인상 폭이 거의 없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어느 시설이든 대개 호봉제가 없거나 있어도 형식적이라 5년 차나 10년 차나 급여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어떤 곳은 경력 수당으로 월 5만 원 정도 추가해주는 곳도 있지만 그것도 일부 대형 시설에 한정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요양보호사들이 이대로 몇 년을 일해도 월급이 안 오르면 왜 경력을 쌓아야 하나 하는 회의를 느낍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힘들어질 텐데 임금은 그대로니 난감하죠라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박영애 씨 또한 나이가 들어 체력이 떨어지면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풀타임 근무를 계속할 수 있을지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도 그녀가 매일 꿋꿋이 출근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당장 생계에 도움이 되는 돈이기 때문입니다. 남편의 연금만으로는 부족하고 본인도 국민연금이 있지만 수령액이 매우 적습니다. 요양보호사 월급이 많지 않아도 최소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 만큼은 되는 셈입니다. 또한 그녀에게는 월 18만 190만 원대 수입이라도 제법 크게 느껴집니다. 식당 운영할 때 적자 나서 빚이 생겼을 땐 이런 고정 수입이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라고 회상합니다. 이는 어쩌면 요양보호사를 시작하는 중장년층이 늘어나는 배경이기도 합니다. 일정 수입을 벌 수 있다는 점이 이직을 쉽게 결정하게 하는 동인이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게 평생 직업이 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은 여전히 남습니다. 대부분 요양보호사들이 체력과 건강의 한계를 느끼면 12년 만에 그만두곤 합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1년 내에 그만두는 비율이 절반에 육박한다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특히 방문요양 형태에서는 시급으로 일하는 구조라 안정적 수입이 더 어려워 이직률이 더욱 높습니다. 어느새 그만두고 다시 식당 일이나 다른 단순 알바로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박영애 씨는 시설 근무이기에 그나마 조금 안정적이나 나도 허리나 건강이 더 안 좋아지면 못할 것 같아요. 그럼 다른 일이라도 찾아야죠.
내 몸이 견뎌줄 때까지는 여기가 내 자리라고 생각해요라고 조용히 말합니다. 이렇듯 요양보호사의 월수입은 최저임금 수준, 처우 역시 영광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녀는 젊은 시절엔 그래도 수입 좀 나아지면 좋겠다 바라긴 했는데 이제는 큰 욕심 없어요라며 대범한 듯 웃지만 그 웃음 뒤엔 어쩔 수 없이 체념한 듯한 분위기가 감돕니다. 어떤 동료는 차라리 마트 계산원이나 다른 경비직이 덜 힘들다는데 나는 이미 자격증도 땄고 이 일에 정들었으니 그냥 하는 거죠라고 털어놓기도 합니다. 이렇듯 박봉과 고강도 노동이란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인력난은 여전히 심각합니다. 시설장들도 종종 요즘 사람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요라는 탄식을 내뱉습니다. 청년층은 이 일을 피하고 중년층도 몇 달 못 버티고 떠나는 경우가 많으니 살아남은 분들은 박영애 씨처럼 묵묵히 버티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 결과 60대 이상이 대부분인 노인 돌보는 노인 구조가 심화됩니다. 박영애 씨는 가끔 우픈 얘기긴 하지만 나도 곧 돌봄이 필요한 나이인데 그때까지 이 일을 할지도 모르죠 하고 쓴웃음을 짓습니다. 이러한 처우 문제는 한 번에 해결될 사안이 아니기에 한편으로는 정부와 기관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야간 수당이나 위험 수당, 경력별 임금 인상, 근골격계 질환 예방 장비 리프트, 이동 보조기 등 보급 확대, 정기 건강검진제도 감정, 노동치유 프로그램 등 여러 아이디어가 제시되고 있으나 아직 현장에서 체감할 만한 수준은 아닙니다. 정책이 나아진다고 해도 내 몸이 늙는 속도보다 빨리 바뀌겠어요? 박영애 씨는 현실적인 의문을 내비칩니다. 그럼에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이유는 적어도 요양보호사 수요가 계속 늘어날 전망이라는 점 때문입니다. 직업 자체가 사라지진 않을 것이니 언젠가 충분히 인력이 확보되어 근무 환경이 좋아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처럼 월급이 많지 않고 처우 역시 개선이 더디지만 박영애 씨는 단 한 번도 후회한다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장사 접었을 때는 매일 마음이 무거웠지만 이 일을 하면서는 몸이 고단해도 마음 한구석이 든든한 게 있어요.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실감이 있으니까요. 그녀가 이토록 묵묵히 일할 수 있는 이유를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오후 업무 신체적 부담과 돌봄의 보람. 점심 식사가 끝나고 어르신들이 잠시 휴식을 취하는 시간이 찾아옵니다. 요양원 복도는 일시적으로 한산해진 듯 보입니다. 하지만 휴식이라 해도 요양보호사들에게 완전한 휴식은 아닙니다. 일부 어르신들은 소화가 잘 안 돼 토를 하기도 하고 식사 중에 넘길 뻔했던 분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치매로 인해 갑자기 돌아다니며 길을 잃기도 하니 눈을 떼선 안 됩니다. 그래도 박영애 씨는 잠깐 틈을 내어 직원 휴게실 한쪽에 앉습니다. 숨 고르는 사이 다리가 저릿하고 어깨가 결립니다. 파스를 꺼내 붙이고 준비해둔 진통제를 다시 한번 삼킵니다. 아침에 이미 먹었지만 오후가 되니 또 통증이 심해집니다. 허리를 펴고 살짝 기지개를 켜보지만 그저 알약에 몸을 맡겨야 하는 상황이 아쉽습니다. 계속해서 몸을 쓰니 제가 기계도 아니고 아플 수밖에 없죠라며 혼잣말하듯 중얼거립니다.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건너방에서 동료가 영희 선생님, 이 할아버지 목욕 도와야 할 것 같아요. 라고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오늘 오후 일정 중 하나는 85세 박 할아버지의 목욕 지원입니다. 거동이 전혀 불가능하신 분이라 2인 1조로 작업해야 합니다. 간호조무사 한 분과 함께 작은 목욕실로 할아버지를 모셔가려면 먼저 침대에서 일으켜 휠체어로 이동, 그 후 목욕실에서 다시 의자에 옮겨 앉히는 일련의 과정을 거칩니다. 모든 게 요양보호사의 체력과 기술을 요합니다. 박영애 씨는 간호조무사와 합을 맞춰 하나, 둘, 셋, 구령과 함께 할아버지를 부축해 의자로 이동시키는데 이때 허리에 엄청난 힘이 들어갑니다. 의자를 고정해둔 상태에서도 어르신이 예기치 못한 움직임을 하면 요양보호사가 온몸으로 막아야죠. 목욕실은 습기가 많아 바닥이 미끄럽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수로 넘어지면 어르신과 보호사 둘 다 큰 부상을 입을 위험이 있으니까요. 간신히 의자에 앉히고 나면 비닐 장갑과 앞치마를 두른 채 거품 목욕을 시켜드립니다. 박영애 씨는 할아버지의 몸을 구석구석 씻기며 물이 좀 따뜻하실까요? 뜨겁지는 않으세요? 하고 물음을 던집니다. 어르신이 큰 반응을 못 보이셔도 혹시 피부에 이상이 있는지 모색하며 꼼꼼히 살핍니다. 귀 뒤, 겨드랑이, 사타구니 같은 부분은 자칫하면 습진이 생길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에 깊게 씻어드립니다. 간호조무사는 비누칠과 헹굼을 돕고 박영애 씨는 어르신 몸을 지지해 균형을 잡아드립니다. 20분 남짓한 목욕 지원 시간이 끝나고 나면 보호사와 간호조무사도 땀으로 흠뻑 젖습니다. 박영애 씨는 서둘러 할아버지를 다시 휠체어에 옮겨드리고 물기를 닦아드린 뒤 새 옷으로 갈아입힐 준비를 합니다. 이때도 재차 번쩍 들어 이동해야 하는 과정이 있어 허리에 충격이 오기 쉽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나 때문에 고생이 많소. 할아버지는 중얼거리며 미안해하시지만 박영애 씨는 밝게 웃습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 시원하셨죠? 우린 이 맛에 이래요. 사실 지금 허리가 욱신거리지만 할아버지를 안심시키기 위해 일부러 웃어 보입니다. 목욕 후에는 어르신의 피부 상태를 살피고 상처가 있는지, 욕창 징후가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실제로 장기 누워 계신 분들 중 욕창 환자가 적지 않습니다. 욕창은 심해지면 감염 위험이 크고 어르신이 극심한 통증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간격으로 체위 변경을 해줘야 한다는 지침이 있지만 인력 부족으로 이를 완벽히 지키기 어려운 때도 있습니다. 박영애 씨와 동료들은 최선을 다해 돌아가며 자주 방을 순회하지만 실제로는 여러 변수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소홀히 할 수도 없으니 이렇게 목욕 시간에라도 꼼꼼히 살피는 겁니다. 이렇듯 요양보호사의 신체적 부담은 오후에도 계속됩니다. 부축, 이동, 목욕, 그리고 수시로 기저귀를 갈아들이는 육체 노동이 반복됩니다. 움직이다 보면 땀과 함께 체력이 급격히 소진되죠. 중년을 훌쩍 넘긴 박영애 씨가 이를 매일 반복한다는 사실이 놀랍지만 그녀에게는 이미 익숙한 일상입니다. 하루에 몇 번이고 허리가 삐걱할 뻔한 순간을 겪으면서도 사고 없이 안전히 마무리되면 다행이다 싶습니다. 동료 간의 호흡이 맞아야만 가능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다행히 우리 시설 사람들은 팀워크가 좋아서 서로 힘든 날엔 도와주곤 해요라고 말합니다. 이런 동료애가 없으면 아마 더 버티기 어려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다도 일상 중반 문득 찾아오는 보람의 순간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날 오후 방금 목욕을 마친 박할아버지는 개운해진 기분에 참 좋구먼, 선생님 덕에 내가 젊어지는 것 같아라며 작은 농담을 하십니다. 얼굴에는 한결 밝아진 표정이 엿보입니다. 그런 어르신의 모습을 보면 박영희 씨도 웃음이 피어납니다. 아이고 할아버지, 제가 뭘 한 거라고요. 이렇게 뵈니까 저도 뿌듯하네요. 이처럼 돌봄을 받는 분이 조금이라도 편해하거나 기뻐하면 요양보호사 입장에서는 그걸로 충분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몸은 힘들어도 마음은 따뜻해지는 게 이 일이죠라는 것이 그녀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가끔은 어르신이 먼저 손을 꼭 잡고 고마워요 하고 눈물을 흘리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땐 보호사도 함께 울컥합니다. 어르신들이 느끼는 감사함이 고스란히 전달되어 자신이 사회에 꼭 필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갖게 됩니다. 이런 작은 순간들이 있어야 요양보호사들은 매일의 고단함을 버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박영애 씨 역시 오후에 힘들 때면 아침에 할머니가 건네준 고맙다 한마디를 떠올리며 기운을 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보호사가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지치는 날이면 이 보람도 크게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날 밤 근무까지 연달아 서고 휴게 시간도 없이 어르신들을 돌보면 몸이 곤죽이 되어 감사든 뭐든 아무 생각이 들지 않는다는 상태가 됩니다. 그럴 때 박영애 씨는 일부러 어르신들의 사진이나 예전 감사 편지를 꺼내봅니다. 이전에 돌봤던 치매 어르신의 가족이 우리 어머니 돌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라며 남긴 손편지가 있는데 그 편지를 읽으면 다시 마음이 차분해진다고 합니다. 그 덕분에 내가 이 길로 들어선 이후 처음 마음가짐을 되새긴다는 것이죠. 또 다른 측면으로 박영희 씨는 이 일을 시작한 뒤 자신의 삶도 바뀌었다고 느낍니다. 과거 식당을 할 때는 장사에 치이고 매출 걱정에 스트레스가 컸는데 지금은 비록 임금이 적어도 한 달 한 달 꾸준히 받는 수입이라는 안도감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과 사람이 직접 만나 주고받는 따뜻함이 그녀를 성장시키는 느낌을 준다고 말합니다. 어르신들이 연약하지만 그분들의 인생 이야기 속에는 엄청난 역사가 있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제가 더 배울 때가 많아요. 시간이 흐르면 저도 저분들처럼 노년을 맞이하겠구나. 미리 내 미래를 준비하는 기분도 들고요. 남을 돌보는 과정에서 자신의 노후도 미리 생각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새 시간을 확인하니 오후 3시. 아직 마무리까지 이 시간 남짓 남았지만 그녀는 다시금 허리를 세우고 다음 업무를 위해 움직입니다. 이제 김할머니 좀 산책시켜드려야겠네. 6. 세대 차이와 젊은 요양보호사의 등장. 이날 요양원에서는 새로운 얼굴이 등장했습니다. 나이는 28, 김민지 가명나는 젊은 요양보호사입니다. 박영애 씨가 오후 중간에 요양원 데스크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는데 관리자가 민지 씨, 여기가 박영애 선생님이셔. 앞으로 일 배울 땐 많이 도움받으면 되라며 소개해줍니다. 파랗게 화사한 유니폼을 입은 젊은 여성이 공손히 인사합니다. 박영애 씨는 반가운 마음에 환하게 웃으며 어머, 이런 젊은 분이 들어오다니 하고 반깁니다. 사실 현재 요양보호사 중 2030대 인력은 전체의 1%도 채 되지 않는다는 말을 주변에서 자주 들었지요. 그래서 박영애 씨와 동료들은 젊은 동료가 들어오면 얼마나 반가운지 모릅니다. 민지 씨는 무슨 계기로 이쪽 일을 하게 됐어요?
라고 묻자 그녀는 수줍게 말합니다. 할머니를 집에서 돌보면서 보람을 느껴서 자격증도 땄어요. 근데 현장은 처음이라 잘 적응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박영애 씨는 자신도 처음엔 그렇게 시작했다며 힘들긴 하지만 누구나 처음은 다 헷갈리고 서툴러요. 필요하면 언제든 물어보세요라고 격려합니다. 김민지 씨는 선배들보다 훨씬 젊은데 과연 이 현장에 잘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도 됩니다. 체력은 좋을지 몰라도 감정 노동과 치매 어르신 돌봄이 결코 쉽지 않으니까요. 그럼에도 박영애 씨는 젊은 피가 들어와서 참 든든하다는 마음입니다. 어르신들도 젊은 사람을 보면 기뻐하기도 하고 새로운 활력이 생길 테니까요. 하지만 곧 시작된 실습 업무에서 김민지 씨는 현실의 벽을 체감하게 됩니다. 오후 목욕 보조 현장에 같이 투입된 그녀는 80대 어르신을 의자에 옮기는 과정에서 하마터면 같이 넘어질 뻔했습니다. 당황한 얼굴로 어머 죄송해요 라고 말하자 박영희 씨는 괜찮아요. 처음엔 다 그래요. 천천히 요령을 익히면 돼요라며 달래줍니다. 목욕실 안은 미끄럽고 어르신은 가끔 예기치 못한 움직임을 하니 젊은 사람도 긴장하지 않을 수 없지요. 또 치매 어르신이 갑자기 거친 말을 할 때 김민지 씨가 눈이 커져 깜짝 놀라는 모습도 보입니다. 이분이 왜 이러시지? 라는 표정을 짓지만 박영애 씨는 어르신이 좀 흥분하셨나 봐요. 우선 달래드리는 게 중요해요. 라고 부드럽게 조언합니다. 김민지 씨는 중간 휴게 시간에 생각보다 몸쓰는 일이 많고 치매 어르신 반응도 무섭네요. 제가 괜히 왔나 싶기도 해요라고 속내를 털어놓습니다. 박영애 씨는 친절하게 처음 며칠만 그래요. 조금 지나면 어르신들의 성향을 파악하게 돼요. 그리고 힘든 만큼 보람도 있어요라고 위로합니다. 젊은 동료가 자리 잡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간절하지만 마음 한 구석에는 이 친구도 혹시 몇 달 못 버티고 떠나지 않을까 하는 불안이 스칩니다. 이미 그런 사례를 숱하게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시설 관계자에게 물어보면 젊은 요양보호사가 들어왔다가 수개월 내에 그만두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업무 난이도 대비 임금이 낮고 경력 축적에 따른 메리트가 별로 없으니 금방 딴 자격증을 버리고 다른 업종으로 넘어가 버리더라고 말합니다. 김민지 씨도 오래 버틸지 장담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그녀가 끝까지 적응해 자리를 잡는다면 시설 입장에서는 큰 도움일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요양보호사 연령 분포가 너무 높아 새로운 세대 유입이 절실합니다. 박영애 씨는 우리도 나이 들면 은퇴해야 할 텐데 그 뒤를 이어야 할 젊은 사람들이 필요한 거조라고 말합니다. 김민지 씨가 잠깐 어르신들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면 젊은 에너지가 분명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순간도 보입니다. 70대 남성 어르신이 어이 아가씨, 나랑 산책 한번 하세라며 장난스럽게 농을 던지면 그녀도 천진하게 웃으며 그러시죠. 오늘은 날이 좋아요라고 응대합니다. 박영애 씨는 멀리서 그 광경을 흐뭇하게 지켜봅니다. 역시 젊은 친구가 들어오면 분위기가 달라져요. 어르신들도 산뜻한 기운을 받으시네요.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이 젊은 동료가 본격적으로 업무를 해나갈 때 마주칠 고충을 생각하며 한숨을 삼킵니다. 마음 같아선 내가 다 막아주고 싶어도 결국 본인이 부딪혀야 하는 거잖아요. 이렇듯 세대 차이는 요양보호사 세계에서도 중요한 이슈입니다. 대다수가 중장년층이기에 서로 몸 사정은 잘 이해하지만 체력이 떨어지고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반면 소수의 젊은 층은 체력은 있지만 임금과 근무 환경에 만족하지 못해 금방 떠나버리기 일쑤입니다. 그 사이에서 노인 인구는 급증하고 있어 돌봄 인력 부족 문제가 갈수록 심해지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박영애 씨는 김민지 씨와 대화를 나누며 내가 힘들어도 그동안 터득한 걸 조금씩 전수해주면 이 친구가 오래 남아줄까? 하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마치 스승과 제자처럼 유연한 자세로 환자를 부축하는 법, 치매 어르신에게 대화 거는 요령 등 작은 팁들을 알려주고 싶어집니다. 김민지 씨도 선생님이 계셔서 든든해요 하고 고마움을 표현합니다. 그 모습이 왠지 미소를 짓게 합니다. 어쩌면 새로운 세대가 이 분야에 더 많이 유입되어 돌봄 서비스가 한층 전문화되고 체계화될 수도 있겠다는 작은 기대가 피어납니다. 그녀는 자신이 겪은 시행착오를 후배에겐 덜 겪도록 도와주고 싶습니다. 그날 오후 김민지 씨와 처음 호흡을 맞추며 여러 상황을 대처한 뒤 박영애 씨는 느꼈습니다. 젊은 친구지만 몰입도가 좋고 따뜻한 마음이 있어 이 길에 잘 맞을 것 같다는 인상 말입니다. 혹시라도 체력적으로 버티기 어려울 수 있으나 주변 선배들이 잘 도와주면 괜찮을 것 같다는 희망도 품게 됩니다. 민지 씨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 물어봐요. 나도 예전에 모두가 날 가르쳐줬듯이 지금은 내가 도울 차례니까. 그녀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두 세대 간의 거리를 좁혀줍니다. 7. 퇴근 및 가족과의 일상, 미래에 대한 생각. 어느덧 오후 5시 가까워지고 박영희 씨는 인수인계를 마무리합니다.
야간 근무조가 도착해 어르신들의 상태와 특이사항을 건네받을 준비가 되면 그녀는 긴 하루 근무에서 해방됩니다. 몸은 녹초가 되었지만 마음은 오늘도 무사히 큰 문제 없이 끝냈다는 안도감에 휩싸입니다. 간혹 예상 못한 응급 상황이 벌어지면 퇴근 시간이 미뤄지기도 하나 오늘은 다행히 그런 사고 없이 넘어갔습니다. 어르신 몇 분이 고생했어, 선생님. 내일 또 봅시다 하고 인사할 때 그녀는 손을 흔들며 내일 뵐게요. 푹 쉬세요라 답합니다. 요양원 문을 나서자 바깥 공기가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아침엔 차디찼던 공기가 지금은 저녁 노을로 물든 하늘 아래 조금 훈훈합니다. 그녀는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며 하루 종일 땀 흘린 몸에 새삼 통증이 올라오는 걸 느낍니다. 무거운 다리, 뻐근한 허리, 욱신거리는 어깨. 오늘만 특별히 힘든 것이 아니라 거의 매일 그렇습니다. 때론 이 일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하는 근본적인 생각이 스쳐가지만 바로 이어지는 건 한숨이 아닌 작은 미소입니다.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오래 하고 싶다고 스스로 다짐합니다. 버스에 올라 자리에 앉은 그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봅니다. 노을이 어스름하게 깔린 거리를 보며 지난 시간을 되짚어봅니다. 2년 전 이 길을 처음 오가던 때와 비교하면 지금은 꽤 익숙해졌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새롭게 시작한 직업이라 처음엔 온통 낯설었지만 이제는 그녀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감정적으로도 한층 성숙해진 듯합니다. 어르신들의 삶을 가까이서 지켜보며 내 노후도 언젠가는 저런 모습이 될지 모르지라고 생각하니 더 겸손하고 성찰적인 태도가 생겼다고 합니다. 박영애 씨는 예전에는 사소한 일에도 화내고 스트레스 받았는데 이 일을 하면서 내 감정을 자제하는 연습을 많이 하게 됐죠. 어르신들 앞에선 한껏 부드러워지거든요라고 얘기합니다. 버스에서 내려 집에 도착하면 시계는 이미 6시를 넘어가 있습니다. 남편은 주로 집에서 쉬고 있지만 간단한 반찬 정도는 만들어 놓습니다. 고생했어라며 웃는 남편을 보며 그녀는 피곤한 몸을 소파에 풀어놓습니다. 남편은 때때로 아내를 걱정하지만 별다른 수입이 없으니 아내가 일하는 걸 막지도 못합니다. 허리는 좀 괜찮아? 라고 물으면 괜찮긴 뭐 조금 아프지라며 대답하는 게 그녀의 일상 대사입니다. 하루 종일 어르신을 돌보고 왔지만 집에서도 가사일이 기다립니다. 그래도 남편이 도와주는 편이라 한결 수월해졌다고 합니다. 가끔 자녀나 손주가 들르는 날이면 피곤해도 웃음이 떠나지 않습니다. 요양원에서도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길다 보니 손주를 볼 때마다 정말 소중한 존재구나라는 감정이 더 커집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뒤 아들, 딸과 전화 통화를 합니다. 엄마 오늘은 일 어땠어? 괜찮았어? 자녀들은 매일같이 묻습니다. 그녀는 똑같지 뭐, 힘들지만 잘 버티고 있어. 너희는 바쁘지? 라고 가볍게 답합니다. 그리고는 늘 하는 말, 엄마는 아직 건강하게 일할 수 있으니까 걱정 마. 너희도 열심히 살아. 라고 덧붙입니다. 자녀는 엄마 몸 더 상하기 전에 조금 쉬는 것도 생각해봐라고 권유하지만 그녀는 대답 대신 웃어 보입니다. 그 마음은 아직은 괜찮으니 걱정 말라는 의미입니다. 가끔은 마음 한구석에서 내가 언제까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불안이 스멀스멀 올라오기도 합니다. 65세 이상이면 체력도 점점 떨어질 텐데 임금은 낮고 뚜렷한 정년 보장이 없어도 계속할 수 있을까? 또 만약 허리 통증이 심해져 수술이라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등등. 그렇다고 다른 대안을 찾기도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이 나이에 갈 만한 직장이 흔치 않고 식당 알바나 청소일도 더 편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어르신들 돌보는 게 몸은 힘들어도 사람 사이에 따뜻함을 느끼게 해줘서 좋다는 생각이 들어 계속 이 길을 간다고 합니다. 한편 그녀는 미래를 생각하며 정부에서 요양보호사 제도를 좀 더 보강해 주었으면 좋겠다고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전문 인력으로 인정받아 처우가 개선된다면 젊은 층이 유입되어 이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도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또 안정적인 호봉제가 생겨 고령자도 꾸준히 일할 수 있다면 나처럼 60대에 들어온 사람도 70까지 일하면서 좀 더 편하게 은퇴 준비를 할 수 있을 텐데 하고 아쉬워합니다. 물론 이런 바람이 이뤄질지는 아직 미지수이지만 생각만 해도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듯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그녀는 늘 하듯 허리 스트레칭을 합니다. 대단한 운동이 아니라 누워서 다리를 들고 돌리거나 허리를 천천히 젖히는 몇 가지 동작이지만 안 하면 다음날 일에 더 지장이 생깁니다. 그리고 자기 전엔 뜨거운 물에 발을 담그기도 합니다. 이 일은 발과 다리가 특히 많이 필요해요. 종일 서 있고 걷고 계단 오르내리고 휠체어 밀고 구구절절 떠올리면 끝이 없지만 그래도 하루에 마침표를 찍을 때면 오늘도 큰 사고 없이 잘 보냈다는 안도감이 그녀를 찾아옵니다. 과연 이 생활이 언제까지 지속될까? 박영애 씨는 막연히 몸이 견디는 한 계속한다고만 말합니다. 체력이 닳고 통증이 쌓이면서도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존재라는 확신이
그녀를 붙들고 있습니다. 자녀들도 때로는 엄마가 그만하고 편히 지내길 바라지만 정작 본인은 쓸모있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다는 열망을 품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있는 한 내일도 박영희 씨는 새벽 5시의 기상에 요양원으로 향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루를 따라가 본 박영희 가명. 62세 요양보호사의 삶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새벽부터 어르신들의 돌봄으로 몸과 마음을 혹사하는 날들, 최저임금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열악한 처우, 그리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커지는 건강 문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이 길을 멈추지 않습니다. 힘들어도 보람있는 일이란 믿음, 그리고 당장 생활비를 벌어야 한다는 현실적 이유가 그녀를 매일 같은 자리로 이끕니다. 사실 우리 사회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손꼽히게 빠릅니다. 머지않아 초고령 사회에 돌입할 텐데 이미 요양보호사들이 없으면 노인 돌봄 시스템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각종 통계 자료를 보아도 앞으로 돌봄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요양시설과 방문요양 인력 수요가 상당하리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요양보호사는 곧 우리 모두가 언젠가 맞닥뜨릴지도 모르는 미래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정작 이들을 제대로 지원하는 제도나 처우 개선은 아직 걸음마 단계입니다. 많은 이들이 일하다가 곧 지쳐나가 떨어지거나 낮은 임금으로 다른 업종을 전전하곤 합니다. 그 결과 60대 이상 여성들이 몸을 다쳐가며 버티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박영희 씨의 하루에서 노인 돌봄 현장이 얼마나 생생하고 동시에 안타까운 현실인지를 확인했습니다. 장사 접고 시작한 이 일을 통해 그녀는 또 다른 삶의 의미를 찾았지만 그 이면에는 개인의 희생과 고통이 상당합니다. 새벽 일찍 출근해 기저귀를 갈고 식사를 돕고 목욕을 시키고 감정적인 폭언까지 참아내며 하루를 버티는 모습이 곧 우리 사회가 돌봄 노동을 대하는 방식을 보여주는 축소판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 영상을 마치며 우리는 묻습니다. 이분들의 노고와 희생, 그 가치를 어떻게 보답해야 할까? 요양보호사들은 봉사만으로 지탱하기엔 너무 큰 책임을 짊어집니다. 게다가 그들은 누군가의 부모이자 가족입니다. 언젠가 우리 혹은 우리의 부모도 이런 돌봄을 필요로 할 때 준비되어 있는 인력과 제도가 제대로 작동할까요? 만약 요양보호사들이 대거 떠나버린다면 남은 노인 돌봄 공백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마냥 마음씨 좋은 분들이 해주겠지라고 막연히 기대하기엔 이미 노동 강도와 처우 문제가 시급한 수준에 와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들은 대부분 말없이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해냅니다. 그 한 분 한 분의 작은 손길이 모여 수많은 어르신이 안전하고 존엄한 노후를 보낼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생각해보면 이는 어느 정도 가족 이상의 정성을 요구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가족조차 하기 어려운 배설 보조나 목욕을 매일 맡아 해드리고 예민한 치매 어르신을 정성껏 달래며 밤낮 없이 긴장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그런 노동이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이라는 울타리 안에 묶여있고 사회적으로 크게 존중받지도 못하는 현실을 우리는 과연 그대로 두어야 할까요?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주변에 혹시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분이 있다면 따뜻한 인사와 격려 한마디를 건네주세요. 혹은 어르신을 모시는 가족이라면 요양보호사분의 수고를 더 깊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작은 말 한마디 정말 고마워요가 그분들에겐 큰 힘이 됩니다. 물론 제도적, 정부 차원의 개선도 시급합니다. 야간 수당이 체계적으로 지급되고 보조장비나 인력이 확충되어 사고 위험을 줄여야 합니다. 경력에 따른 임금 상승과 안정적 고용, 보장이 마련되어야 젊은 세대도 이 직업을 진지하게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변화가 요양보호사 개개인에게만 이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건강한 돌봄 체계를 갖추는 길이기도 합니다. 다시 박영희 씨의 모습으로 돌아가 봅시다. 저녁 7시 거실 소파에 앉아 잠깐 TV를 켜놓고 있지만 몸이 지쳐 금방 눈이 감길 듯합니다. 그럼에도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하니 허리를 주무르며 자정 전엔 잠자리에 듭니다. 오늘 하루 그 누구보다 많은 사람의 삶에 기여했음에도 크게 알려지지 않는 숨은 노동입니다. 어쩌면 요양보호사들은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 부모님과 우리의 노년을 보살피는 분들입니다. 박영희 씨의 일상은 곧 우리 모두의 미래일 수도 있습니다. 힘들지만 의미 있는 그 길, 언젠가 저마다 누군가의 손길을 필요로 할 때 이들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새벽을 앞두고 어르신, 돌봄을 준비하는 수많은 박영희 씨들에게 마음 깊이 감사와 응원을 전합니다.